세상에 어떤 방송이 이렇게 편한 자세로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전 진짜 공채가 된 지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방송은 처음입니다. 네, 저도 편하게 한번 있어 봤습니다. 네. 네. 이게요? 아, 네, 좀 더 이렇게 기울여서. 쭉 펴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해요. 이렇게. 아, 눕방을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시라운지입니다. 막 이렇게. 이 어서 강아지, 오세요. 강아지 몇 마리 풀어놓고 네, 좋네.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것들 풀어놓고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4회까지 왔어요. 네, 오매불망.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가 또 다시 4회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나가고. 참 이 컨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유지한다기보단 끌고 간다는 표현이 맞죠? 이 예. 정도면은 예. 다들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것들 2회씩 몰아찍는구나. 이거를 그렇죠.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옷이 항상 2주 분량으로 갔잖아, 우리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커피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출연료를 거의 다 써가지고 아껴 써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관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역시 관종이십니다. 이게 본인을 놀려도 좋아하는 게 관종의 특징이거든요. 네. 캐릭터가 없었거든요.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되게 좀 1회, 2회 때는 좀 약간 정상인으로 이렇게 좀 캐릭터가 심어지나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특이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정상인으로는 네.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금씩 비정상이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정말로. 네. 오늘도 정말 신기하게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네요. 2주 연속으로 비가 오네. 계속 비가.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오늘 뭐 축축 처지는. 축축 처져요. 하지만 또 이제 저번에 해보니까 방송을 네네네. 이게 약간 이 원기가 모자랄 때 두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사는 거 재밌죠? 뭐 요즘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오늘 좀 밝아 보이시는데. 예. 어느 부분이요? 어느 부분이? 지금 사실 커피 마셔가지고 엄청 업돼 있거든요. 진짜요? 업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톤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거예요? 그렇군요. 역대 지금 회차 중에 제일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의 주제 받아보죠. 오늘의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주제가 날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다를 떨어볼까요? 크립토 시장에서 얻은 나의 직업병 또는 불치병은? 직업병들 있으세요? 저는 개그맨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업병이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약 10초 이상 마가 뜬다 그러죠. 10초 이상 조용하면 우리 잘못인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뭔 말이든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고, 또 이게 뭐 직업병이랑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밥을 한 그릇만 먹으면은 이모가 되게 서운해해요. 실제로 입에 안 맞았냐고. 나도 한 그릇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나도 오늘 배부를 수 있지. 네. 한 그릇 딱 먹고 딱 숟가락 넣으면은 별로야? 이렇게 네. 쟤는 무조건 두세 그릇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떠세요? 뭐 직업병이랄 게 좀 있을까요? 그 직업병보다는 이 크립토 시장에 그래도 17년도부터 쭉 있으면서 그 어떤 프로젝트도 마음 놓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 좀 있어요. 네. 어떤 것도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 마케팅도 잘하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완벽해.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이야!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뭔가 네. 쎄한 거구나. 이거 왜 지금 올라가지? 근데 한 며칠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수익이 나네? 그럼 이제 더 들어갔을 때는 이제 네. 크게 상처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단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네. 로드맵을 쭉 봅니다. 일단 얘네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서를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위터나 디스코드 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얘네들이 앞으로 뭘 할지도 이제 좀 두고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엄선해서 들어가는 예, 그래서 좀 조심성이 많이 생겼어요. 이쪽에 있으면서. 뭐 덕분에 이렇게 슬픈 일은 많이 좀 덜 생기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조금 줄었죠. 아 예, 그래요? 예. 여전히 눈썹은 슬퍼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앞으로는 즐거운 일만 가득할 겁니다. 지난주에 또 과거의 자신에게 영상 편지도 한번 쓰셨잖아요. 예. 네. 자기 자신에게 그건 아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모범적인 사실 투자하기 전에 알아보는 그 과정이에요. 그럼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니까 모범적이어진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먼저 돌다리를 건너가 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제 업도 이제 이거는 좋은 코인입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시그널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불치병이 결국 업으로 이어진. 보통은 이제 본인의 취미 생활이 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병이 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프더라. 그러면 아프더라. 아프더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먼저 맞아보고. 먼저 예. 맞아보고 예. 살신성인의 자세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위인전에 실려야 돼요, 나중에. 이분은 수많은 이 고통과 네. 아픔을 겪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프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될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좀 잘 차근차근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럼요. 안 그러시면 아파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아프대잖아요. 여러분, 전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을 수 없는 버섯을 분류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이거 아니었네 하면 죽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아이씨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야. 그것을 몸소 예. 이런 것은 들어갔더니 아프더라. 버섯 매니아죠. 새로운 별명 하나 얻어가시네요. 예. 버섯충. 버섯충입니다. 독 감별사인데 정확하게 알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입으면서 피해를 상흔을 입으면서 약간 입으면서 예. 몸소 처음 먹어가면서 해보는 그렇죠. 예. 이 약도 좀 먹어가면서 네. 이거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버섯을 보더라도 이건 좀 쎄한데 약간 이건 미리 이제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 왜냐면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독버섯이 화려하거든. 맞아요, 독버섯이 맞아요. 있어. 코인도 화려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생겼어요. 화려하고 이쁘고 막 뭔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는 애들은 믿고 조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 동의합니다. 또 우리 백 이사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예를 들어서 네.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의 우수성을 내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겠다.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직업 의식 이런 비슷한 게 있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오렌지 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매트릭스에 보면 네. 주인공 네오한테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주고 선택하게 하죠. 네. 그것처럼 비트코인의 로고가 오렌지색이에요. 지금 제 오늘 옷도 오렌지색인데 야 정말 지독하시네요. 네. 정말 그렇- 직업병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진짜 맞아요. 이왕이면 뭐든지 굿즈나 옷을 선택할 때 오렌지색을 좀 사볼까? 정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이네. 네, 하고 있는 정도. 역시. 그래서 만약에 제 주변 사람들이 네네. 누군가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투자하게 만들었어. 오렌지 필했어라고 하면 전이가 막 불타올라요. 저는 아직 저희 부모님 설득 못했거든요. 야 정말 이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전도하듯이. 거의 그 흡사 대선 직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쉽고 나는 언제 빨리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면 아무도 관심 없는데 너 비트코인 투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흡사 영업직처럼 네 맞아요. 비트코인을 알리고 툭 튀어나와요 그냥. 어떻게 뭐 타투 같은 거 박으실 생각은 없어요?
되게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래요?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그래요? 아니, 실제로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테라의 그 루나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 코인에 이제 투자를 했던 마이클 로보그라츠라고 해서 네. 좀 약간 투자계 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왼팔에다가 맞아요. 예. 루나를 이렇게 문신을 새겼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타투로? 타투로. 해나 아니고 네, 타투로 해가지고 이제 안 지워지는 걸로? 그게 이제 폭락해서 네. 가치가 0으로 수렴했을 때 어떻게 그거? 이 코인 업계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얘가 타투를 지울 거냐 안 지울 거냐.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루나라는 여자친구에서 만들어야지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근데 로고가 늑대예요. 아니, 여자친구 이름이 루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네. 이제 의식을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 아 이거는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오. 지우지 않고 그냥 두겠다. 잘 눌러댔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업이 컨설팅을 해주는 업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 저걸 누가 저렇게 얘기를 하라고 컨설팅을 해줬을까. 네 이게 직업병이네. 네, 이게 직업병이죠. 저의 직업병. 근데 볼 때마다 화가 나지 않을까요? 맨날 이렇게 씻을 때마다 룰루 기분 되게 좋았는데 네. 으흐 에이씨. 근데 이게 밀고 싶을 것 같아.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초기 투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 근데 이게 엄청 뻥튀기가 됐다가 다음 여기서 못 팔고 그냥 스르륵 사라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걸로 훨씬 더 유명해졌으니까 아니면 앞에 글자를 더 추가해서 호텔 델루나 같은 걸로 바꿔보면 그것도 뭐 그 괜찮네요. 드라마 팬이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유도 하나 네, 그리고 뭐 루나틱 이런 걸로 바꾸면 그 뮤지컬 그때 팬이구나. 위에 아이유 하나 있었죠. 네. 그렇지. 아이유 그리고 얼굴 하나 기사도 바꿔서. 나고 얼마나 좋아. 그럼요. 예. 정말 새로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호텔 델루나. 드라마 안 봤는데 보고 싶네요. 또 직업병이랄 거는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으세요? 저는 직업병이 꼭 저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핸드폰이 항상 울려요. 핸드폰이 이제 계속 뭐 알림 설정 해놓은 것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카톡방이나 주로 뭐 그런- 어디서 메시지가 많이 오거나 어. 아니면 메일이 오거나 네. 제가 걸어놓은 알림, 가령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어디를 넘어갔다, 또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일상생활이랑 잘 구분이 안 갔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뭐가 새벽에 오니까. 막 울리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일상생활에 계속 껴있는 느낌.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좀 피폐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피폐해주죠. 그죠? 네. 그래서 1, 2화 때도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그 따님한테도 예. 변동폭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아까 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잠깐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네.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유독 못하는 게 뭐냐면 항상 뭘 살려고 해요. 맞아요. 이게 허전해. 뭘 안 사고 있으면 내가 그냥 그 돈을 원화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게 허전함을 느끼고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요. 일을 안 하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1화 때인가 2화 때 말씀드렸던 그 딸하고의 1화 이후에 네. 제가 이제 무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 딱 필요할 때만 뭘 사자. 어. 뭐 근거가 있을 때 사자. 또 근거가 있을 때 팔자. 네. 약간 이런 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약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어떤 허전함 이런 거 공감하세요? 공감하죠.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걸? 왜 해가지고 그런 그렇군요. 후회를 하고 있죠. 백 기사님은요? 네, 저도 되게 동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좀 멀리 물러나서 내가 지금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항상 올라갈 것 같으면은 나도 뭔가 사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항상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왜냐면 주변에서 또 그럴 때는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뭐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가 망하는 게 저는 부지기수였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반이라도 갔을 텐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순간이 항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1년 365일을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세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가만히 있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 네.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음.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고 음. 예,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이 오면은 그걸 좀 잘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중요해요. 잘 파는 거를 못해서 어. 아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데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네. 예, 근데 크립토는 24시간 움직이고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그러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살 때 아예 팔 가격을 미리 예약을 걸어놔요. 예약으로. 살 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거기서 팔리게끔. 아,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본인의 그 의사결정? 자기 스스로 손이 나가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믿지 않는 거죠. 흔들리니까 계속.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 나를 제어하겠다. 네. 근데 이제 팔렸는데 네. 호가는 여기 있으면은 막 이러죠. 그건 좀 후회가 되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건. 왜 걸어놔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서 못 팔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팔아요, 못 심리가 팔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게 얼마나 욕망에 추하냐면 네네. 한 번은 건 줄 알았는데 안 걸린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역시 나란 녀석. 그러면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었잖아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원칙은 깨진 거죠. 저는 이제 실수한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참 기분이 묘하죠. 그럴 때 돈 벌면 사실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또 나를 자화자찬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프로야 역시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생각. 나는 성구안이 있어. 이득을 봤지만 어쨌든 그 나의 어떤 그 루틴이 깨진 건데. 맞아요. 이제 따면 역시 나는 이렇게 되고. 저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집병이 하나 있는데 네. 트위터나 SNS를 하다 보면 이 강박관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올려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줘야 된다라는 그렇지. 강박관념. 관종이시니까. 약간 관종이시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기다릴 텐데. 근데 맞아요. 진짜 관종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 하다가 그 주말까지 일이 바빠가지고 아무 트위터도 못 올리는 주가 있는데 그럴 때는 주말에 뭐라도 올려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그럼 셀카라도. 뭐라도 써서 올려요. 저희 링크 좀 올려주세요. 저희 방송 링크 좀. 그런 거라도 올려야 돼요. 그럼요. 저희 네. 이거 방송 이제 좀 유튜브나 이런 거 링크 이렇게 딱 걸어셔가지고. 근데 이제 암호화폐 업계가 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마케팅을 하고 제가 마케팅 담당자인데 네. 암호화폐 업계 NFT나 뭐 코인을 파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담당자들 혹은 뭐 커뮤니티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고객과 접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박관념에 엄청 시달릴 거예요 아마. 뉴스거리가 없을 때 뉴스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그 심리적 압박이 대단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내릴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가 제일 사실 뉴스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으면서도 뭔가 희망차면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없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네, 이상한 뉴스 막 말도 안 되는 뉴스 같은 거 막 퍼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네. 그걸로 이제 또 기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좋아요 개수에 따라서. 그럴 때는 좀 맥주를 한잔 하고 아.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걸 올리기도 새로운 하고 글을 써서 네. 내가 기필코 좋아요를 더 바꿔야 봐야겠다. 50건 이상 받겠다 약간 50건 이런 이상 받겠다. 목표. 네. 야, 직업이 트위터 하는 사람은 아니시죠? 네. 그쪽이 좀 더 신경이 쓰인다.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불치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더 이상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멘붕이 온 것처럼요. 근데 아까 마케팅 얘기 해주셔서 네.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피로감을 느끼게 그렇죠, 되고 그렇지, 그렇지. 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면은 태그하면서도 누굴 태그해야 되지? 나 자야 되니까. 방송에서 들리는 음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뚜릇 이건 괜찮은 거. 괜찮은 거죠. 뚜면은 이게 위험한 이런 거고. 지금 뭐야 뭐? 네. 정확해요. 야 이게 몰랐던 세상이라 진짜 재밌다.